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마스터 프로핏 천윤재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아침에 만나뵙게 또 되었네요. 뭐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죠. 우리가 딱 1년 전만 생각했을 때도 작년 이맘때 21년 이맘때 정말 증시 좋았어요. 정말 증시 좋았죠. 우리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작년 우리가 1월달, 작년 1월달 월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2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1년 1월달, 21년 1월달부터 21년 6월달까지 국내 증시가 좀 유례 없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상당하게 많이 우상향을 해줬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자면은 작년 전반기 6개월간 쉼없이 달려왔죠. 코스피 지수를 같이 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좀 이 지점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지점이 언제죠? 코스피 지수 1439포인트까지 내려왔던 코로나죠. 코로나 처음 발병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우한폐렴이라고 불렀죠. 그때 당시에 1439포인트까지 빠졌던 국내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결론적으로 약 1년 6개월에 걸쳐서 더블업을 한 상태이죠. 더블업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연초까지 상당히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일정 부분 조정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조정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조정 중에 눌림목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자체가 개별 종목이 아닌 국내 증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내 증시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800포인트 초반단 그리고 3000포인트 초반단 박스권을 그리는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그리는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눌림목이 발생을 했다는 건 일정 부분 조정의 조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현재 구간이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조정의 마무리가 좀 오지 않았나. 조정 구간에 마무리가 오지 않았나. 조정 구간에 마무리가 왔다는 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국내 지수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 몇 개월간 대략적으로 5개월 이상 국내 증시가 조정 구간 우하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중에는 포기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개중에는 이거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포기할 때는 아직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상승 초입 구면에 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해외의 유수의 기관들은 국내 증시 올해 3,400포인트 이상단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3,400포인트 이상단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내 증시가 뭐 2,970포인트, 3,100포인트 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확장 여력은 상당히 확장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방향에 서서 어떤 업종과 그리고 어떤 개별 종목군을 노리느냐,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포인트가 되겠죠. 일정 부분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특히 이번 주
이번 주의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다음 주의 흐름을 미리서 조금 우리가 좀 예견해 보자면은, 저는 지금 이 조선 업종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 업종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모장에도 같이 써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2년도 올해죠. 22년도 매출 성장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 뭐 조선소, 흔히 하는 배 만드는 곳이죠. 배 만드는 곳의 매출 성장은 바로 수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배 만드는 조선소의 매출 성장이라는 건 결국 수주입니다. 수주. 올해 1월 초부터 주요 국내 주요 조선소들의 신규 수주 목표치 추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유의있게, 조금 의미있게 봐야 될 부분은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차트 한번 같이 봐볼까요? 현대중공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현대중공업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주가 단기적인 이 8만원 후반단, 9만원 초반단, 8만원 후반단, 9만원 초반단, 상당히 조금 눌림목, 우상향 눌림목 다져가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몇 프로 정도 좀 올라온 상황인가요? 단기적으로 대략 20% 이상 주가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20% 정도 주가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중요한 부분은 현대중공업이 왜 주가가 상승했냐, 이 부분이죠.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왜 상승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현대중공업 자체의 신규 수주가 상당히 많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뭐 현대조선만 그러느냐? 현대조선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현대미포조선 역시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국내 주식장 안 좋다들 많이 하시는데, 이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도 최근 약 2주간 2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2주간 이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도 26%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조선소는 상당히 많아요. 조선소는 상당히 많은데, 일단 상당히 눈에 띄는 두 종목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패턴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그리고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아야 될 종목은 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이 두 개의 종목이 상당히 수주량도 좋으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 두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공략 포인트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지점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느냐, 어떤 지점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실게 지금 생각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가지 간단한 종목을 선별했다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주식 매매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자, 1번은 바로 업종이죠. 업종 선택. 어떤 업종에 우리가 집중을 할 것인가. 그리고 2번은 개별 종목이죠. 개별 종목.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자, 3번은 뭐죠? 3번이 가장 중요해요. 3번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첫째로는 업종을 잘 선택하셔야죠. 업종을. 지금 시장에 어떤 업종을 우리가 공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업종을 공략할 것인가. 자, 지금 이런 시점에 다음 주에 화장품 업종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안 된다 이거죠. 예. 지금 이 시점에 화장품 업종 공략하시면 단기적으로 별로 재미없다 이거죠. 업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 상당히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대략적으로 2주 정도 이 해운 조선 업종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해운 쪽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하이 물류지수 올라가면서 해운 업종이 상당히 좋았고, 같이 따라 붙었던 게 조선 업종입니다. 조선 업종인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선 업종의 분위기는 조선 업종도 22년 우상향을 하긴 하나 약간 주가는 늦게 반영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선 업종의 특성상 수주를 받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이 회사의 이익으로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평균 2년 정도 걸립니다. 이 큰 LNG선, 컨테이너선을 만든다는 게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만에 건조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건조하는데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완제품이 돼야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적 수주가 아무리 좋더라도 회사의 이익에 들어오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 때문에 조선업종이 올해 상당히 뭐 좋긴 좋은데 주가로 봤을 때는 좀 느리게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좀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에 의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냐. 신규 수주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규 수주가. 자, 이럴 때 업종 선택, 화장품 같은 업종이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 조선 업종이라는 업종을 잘 선택을 하셔야죠. 자, 이 부분이 주식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업종. 자, 업종을 잘 선택하셨다면은 현재 어떤 업종을 공략할 것인가, 업종을 잘 선택하셨다면은 자, 그때부터는 그 업종, 해당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종목을 좀 살펴보셔야죠.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종목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라는 두 종목을 제가 픽해놓은 상태죠. 네, 두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좋다고 해서 당장 오늘 시초가에 사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좋다고 해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업종을 선택했고 좋은 개별 종목을 선택을 했다면은 이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간단하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떤 증권사든지 다 동일하게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증권사든지 동일하게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통 차트를 펴시게 되면은 나오는 기본 화면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누구나 뭐 똑같이 나오는 그런 기본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크게 기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이 뭔지는 다 잘 아시죠? 캔들이 있어요. 캔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캔들이 뭐죠? 이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캔들이라고 하죠. 캔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오늘의 시작가보다 오늘의 장 마감 가격이 더 높았으면, 금일 주가가 상승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 양봉이 되는 거고, 그와 반대로 오늘의 시작가보다 오늘의 장 마감 가격이 주가가 하락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음봉 캔들이 되는 겁니다. 캔들은 이 정도만 아셔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이 기본 차트를 가지고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입니다. 이동평균선과 거래량만 잘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주 쉽게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짚고 넘어가 보세요.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흐름을 조금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선이다 라고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내려졌는데요. 이 정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은 각 이동평균선의 대략적인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란 건 주가의 5일간의 평균값이죠. 5일간 주가의 평균값,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가의 평균값을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보통 일주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의 심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이자 저항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시 여기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중요시 여기기는 이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월간 심리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간 한 달간. 왜 20일이 한 달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보통 한 달 하면은 28일에서 31일 사이죠. 28일에서 31일 사이인데, 토요일, 일요일 장이 안 열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은 22일이 한 달입니다. 22일이 한 달이기 때문에 이 20일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한 달의 심리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수급선이라고들 또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수급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요 매집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세력선이라고 하죠.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매집원, 주요 세력들의 평균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20일 이동 평균선은 경기 사이클 판단하는 선인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시는 개인분들은 뭐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일, 20일, 60일 정도만 가지고 하셔도 매매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그럼 활용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많이 중요시 여기는데, 오히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보다는 이 이동평균선의 이 수렴이라는 건 모아진다는 거죠. 수렴이라는 건 모아진다는 거예요. 수렴과 확장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렴과 확장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상당히 좀 또 궁금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노란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 선, 빨간 선이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간단하게 5일, 10일, 자, 그리고 20일 정도만 활용하십시오. 5일, 10일, 20일 정도만.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성향이 상당히 빠르십니다. 2달, 3달, 그 이상 6개월, 1년 가져가는 장기 투자를 되게 힘들어 하세요.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길게 가져가더라도 열흘 이내에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5일선, 10일선, 20일선만 잘 활용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느냐, 이 단기 이평선 5일선보다는, 자, 이렇게 볼게요. 21선보다는 11선이 더 단기 이동평균선이죠. 11선보다는 5일선이 더 단기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렇죠? 20일보다는 10일이 작기 때문에 10일의 평균이 단기 이동평균선이고, 열흘보다는 5일이 더 짧기 때문에 5일선이 단기 이평선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이 11선이나 21선을 골든크로스 하게 되면은 매수 타이밍이란 말을 많이들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 선이 바로 이 구간 보시게 되면은 X자를 그리면서 1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들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지만 아니다. 말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왜 맞지만 아니냐? 이 골든크로스에 너무 맹목적으로 빠져드신다면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 하향 돌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런 지점에서 매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맞지만 아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느냐,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보다 수렴과 확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렴과 확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가라는 건요, 주가라는 건 파동의 연속입니다. 주가는 파동의 연속이에요. 자, 주가는 파동입니다. 파동.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 종목 차트를 볼게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내려오면 올라가죠. 올라갔으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또 올라갑니다. 내려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거의 반복이라는 거죠. 이거의 반복. 수렴과 확장의 반복입니다. 여기에서 약간 센스가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한 가지 특징을 캐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주가라는 게 많이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좀 돌아오는 성질이 있고, 다시 돌아왔다면은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한 후 가는구나. 자, 제가 하얀색 메모장에 한번 그려볼게요. 주가라는 건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반납을 합니다. 일정 부분 반납을 하고, 상승 모멘텀이 또 살아있다면 다시 올라가죠. 상승 모멘텀이 꺾여버렸다면은 그때부터는 내려오게 되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했던 주가가.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바로 이 자리를 노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 보통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 주가에 좋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이럴 때는 멍하게 쳐다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한 번 더 쳐줬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제가 이 직전에 뭐라고 했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조정이 나온다. 일정 부분 회귀한다. 주가는 파동이라고 했죠. 자, 이런 꼭지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주가 이렇게 약간 조정 나오는 이 부분에서 손절을 하십니다. 손절을 하시고, 자, 상승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시 2차 상승이 일어나겠죠. 이 패턴의 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손절하면 올라가더라.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손절하면 올라가더라.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들 하시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매수 타이밍이다. 이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꼭지에서 매수한다 이거죠. 이 꼭지에서 매수하시고, 분명히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뭐라고 했죠? 확장과 수렴의 반복. 확장을 했다면은 다시 한번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되돌리는 지점에 손절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지점에서 주가가
강한 힘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꼭지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손절하는 주가가 잠시 눌러지는 이런 구간에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2차 상승에 편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장을 이용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 두 종목의 매수 타이밍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을 또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던 걸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리기 좋은 상황입니다.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 보기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상승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여줬었죠? 어떤 부분을? 주가가 지금 횡보하고 있었죠. 주가의 횡보를 거친 후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가의 횡보를 거친 후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 제가 네모 박스 쳐놓은 것을 보시게 되면은 확연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모 박스 친 이 공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주가가 횡보한 후 상승이 나왔죠. 이 횡보 구간의 끝 지점을 잘 보실까요? 이 횡보 구간의 끝 지점, 이 지점을 보게 되면은 이동평균선 두 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평균선 두 개가 모여 있어요. 자,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수렴됐다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확장된다고 했죠. 자, 한 가지 아주 좋은 거 오늘 알아가시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수렴됐다. 그 다음 패턴은 뭡니까? 확장된다는 거예요. 확장.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거치면 그 다음 스텝은 확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팁, 가장 중요한 팁이 있어요. 자, 확장이라는 건 무조건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확장이라는 건 무조건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패턴을 하나 알아가시는 거죠. 지금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차트 그림에서 보듯이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게 되면 그 후 패턴은 확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게 되고 난 후에 확장이 되면 무조건 상승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죠. 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의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반대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게 되면은 그 다음 패턴은 확장인데, 확장이 되면 무조건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수렴이 됐다는 건 이 다음 패턴은 확장인데, 예, 그 확장이 주가의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으면서 아래쪽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강한 상승과 함께 확장이 위쪽으로 상승되는 확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뭐죠? 중요한 건 업종 또는 개별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죠. 뭐 재료라고 다 하죠. 주가의 상승 재료라고도 하죠. 위쪽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업종이나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보시는 개별 종목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렴됐던 주가가 상승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락 확장이 아닌 상승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주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22년도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은 22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21년 대비해서 실적 추정치를 지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수주 목표 역시도 높게 잡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늘어나고 수주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실적이 늘어난다면 이 부분은 바로 상승 확장 모멘텀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스텝을 쌓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스텝을 쌓아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동평균선이 자,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자,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구간을 거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한다는 건 그 다음 패턴은 확장이라고 했죠. 확장. 이 확장이 상승 확장이 될지 하락 확장이 될지는 이 종목의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의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0%의 상승 확장이 나와준 거죠. 20%의 상승 확장이 나와준 거죠. 여기까지는 다들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수렴을 거친 후에는 확장이라는 패턴이 나온다. 하지만 이 확장이라는 패턴이 나왔을 때 이 확장이 아래로 갈지 아니면 위로 갈지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호재나 또는 악재에 의해서 확장의 방향은 정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중공업은 현재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확장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이 가네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바로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신다 이거죠.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시고 주가 이렇게 조금 빠지게 되면은 뭐 하시죠? 손절하신다 이거죠. 손절. 손절하신다 이거죠. 물론 이 구간에 매수하셔가지고 들고 계셔도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더라 이거죠. 이 쓸데없는 불필요한 손절을 방어할 수 있는 건 바로 확장 후에 나오는 이 수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수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렴 구간이 조금 더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대략적으로 이 10만원 라인까지는 한 번 더 주가가 다시 모이는 구간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현대중공업 수주량 늘어가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 상승이 일어나는 이런 종목들 당장 오늘 시초가가 아니고 이런 종목들 주가가 조금 더 수렴되는 구간까지 기다린 후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 종목 하나 더 봐볼까요? 현대 미포조선도 있어요. 제가 오늘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두 종목이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두 종목이 상당히 좋다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또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선들, 이동평균 선들. 이 파란 선이 5일선, 빨간 선이 11선, 그리고 색깔이 잠깐 겹쳐 있지만 이 노란 선이 21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을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죠? 선이 많이 좀 벌어져 있죠. 확장돼 있죠. 현재 이 이동평균선이 확장돼 있죠. 확장돼 있죠. 보이시죠? 확장돼 있죠. 제가 이 직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확장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확장되면 수렴된다. 다시 주가는 벌어지게 되면은 다시 모이게 되면 다시 벌어지는 확장과 수렴의 무한 반복이에요. 메비우스띠처럼 확장과 수렴의 무한 반복이거든요. 무한 반복. 자, 현대 미포조선 같은 종목은 현재 확장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확장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를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조금 더 눌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상승 초입이 12월 29일부터예요. 12월 29일부터 불과 2주가 채 안 됐죠. 2주가 좀 됐네요. 이제 2주 됐네요. 2주 만에 2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이에요. 2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라왔느냐? 22년도 매출 목표치를 대략적으로 한 3.5조 원 정도, 3.6조 원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매출 3.6조 원으로 설정했다는 건 21년도 작년에 비해서 대략 3% 정도 상향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상향 목표를 설정을 한 상황이에요. 일단 뭐 지난해 비해서 눈에 띄는 부분은 9척 22년 건조척 수가 온걸거치 기준으로는 한 9척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이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주가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 보시게 돼도 주봉상 보시게 되더라도 이 종목은 12만원 최고가 12만원 형성한 후에 많은 조금 그동안에 악재들을 겪으면서 2만원까지 빠졌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 8만원이에요. 이제 주가 8만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봐야죠. 단기적으로 크게 걸릴 라인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크게 걸릴 라인을 보더라도 이 9만원 후반단까지는 9만원 후반단까지는 충분히 뻗어줄 여력이 있는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 우리가 일봉상 다시 봤을 때 현재 구간은 확장 후 수렴 조정 구간에 들어있는 구간입니다. 확장 후 수렴 조정 구간. 주가가 조금 더 주저앉을 여지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주가가 조금 더 주저앉을 여지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력 역시도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세력입니다. 메이저 세력이 이 종목의 가격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지만, 현재 구간은 주가가 조금 더 눌려줄 수 있는 구간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78,000원 정도 라인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 주가라는 건 어쨌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분은 이 78,000원에 설정하시고, 이 78,000원이 아닌 핵심적인 좀 매수 타점 가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지금 방송창 하단에 설명하고 있는 이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현대미포조선 핵심적인 매수 타이밍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써주시면은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1시간 남짓되는 부족한 시간 속에서 회원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는 다 드리지 못했는데요. 나머지 이 정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장도 화이팅입니다.